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식신상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글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식신상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죠. 내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나의 힘을 소모해서 혹은 희생해서 도와주는 글자, 그걸 바로 식신상관이라고 설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로 태어난 사주에게는 나무, 나무로 태어난 사주에게는 불, 불로 태어난 사주에게는 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의 생기를 전달해주는 글자를 식신과 상관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식신상관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뜻이, 식신은 밥식의 귀신 신자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밥 주는 귀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옛부터 먹을 복이다, 먹고 사는 복이다 라고 설명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한자 자체는 사실 좋은 뜻은 아니긴 하죠. 상처상의 벼슬 관자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벼슬을 다치게 한다, 벼슬을 상처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만약에 이게 여성분들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네 남편의 운을 극했다, 혹은 뭐 과부팔자다, 이렇게도 설명을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이 많지만, 실제 원래 그런 뜻은 조금은 과하게 전달이 됐던 거고, 원뜻으로 따지면 식신상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주와 재능에 해당하는 글자로 제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식신상관이 발달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재주가 좋다, 그 사람은 그만큼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될 건데, 1차원적으로 식신과 상관은 엄연히 다른 뜻이란 말이죠. 뭐 단순히 한자 뜻이 다른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식신과 상관이 될 건데,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식신이라고 하는 건 음양이 같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사주, 만약에 이걸 임수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임수생에 있어서 식신이라고 하는 건 천간으로 따지면 갑, 뭐 지지로 따지면 인, 이렇게 되겠죠. 이 식신이라는 건 그래서 음양이 같은 오행을 내가 도와주는 걸 상징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힘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음양이 다른 것과 같은 게 생각보다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같으면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 오행을 도와주거나 이 오행을 극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없어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힘을 이 오행을 위해서 희생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타고난 재능, 그래서 타고난 힘, 그러니 식신이 발달이 잘 되면 천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 식신에 좀 문제점이 있죠. 식신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타고난 복이긴 한데, 타고나다 보니까 노력을 조금 덜 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포텐, 즉 이 사람은 재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꽃 피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왜? 어느 정도 대충 이만큼만 해도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걸 했을 때 1에서 한 3까지 배우면 그 다음 4, 5, 6을 금방 하는 게 바로 식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러니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만큼 인생을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정해져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일단 음양으로 따지면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이 오행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혹은 이 오행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어서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 힘을 그만큼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상관은 배우는데도 속도가 오래 걸리고 무언가를 얻어오는데도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운을 진행하는 걸 상징하는 게 상관이다 보니까, 상관은 하나를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쉽게 얻는 게 또 아니니까 이걸 계속 오래 하자니 너무 버티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게 상관에 대한 뜻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뜻으로만 따지면 사실 되게 나쁜 뜻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관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충분해서 이 오행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변하죠. 식신은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식신을 한 단계만 넘어가면 진짜 장인이 되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식신이고, 상관은 장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무언가 따라해야 되고 나 혼자서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왜? 이 오행을 도와주고 혹은 이 오행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주변 상황이나 주변 환경 혹은 나 스스로 조금은 더 만들어서 이 오행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려워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갖고 있었던 자질은 식신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 단순히 포텐으로만 따지면 식신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나중에 이걸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가 상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거라, 단순히 식신상관을 의미로만 따지면 어쨌든 먹고 사는 복 재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르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런 걸 좀 개념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에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소모하는 글자였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주에 식신상관이 예를 들어 좀 과하게 발달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좋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기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힘을 위해서 다 뭔가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지기 쉬운 게 식신상관이 과했다라는 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식신상관은 적당한 글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그 식신상관이 좀 많았을 때 나왔었던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볼 건데,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많은 건 결국에 내 힘을 다 소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풀어보면 일복이 많아지는 걸로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물이 많다라는 것도 할 일이 많다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지만, 재물이 많은 사주들은 오히려 일하기 귀찮아 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거리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극하는 것도 귀찮고 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느껴지기 쉬운 게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운이었다면, 식신상관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성이 돼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안 풀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내 힘을 주변 상황을 위해서 다 풀어주고 있을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거리들을 많이 늘리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정들을 늘렸다 보니까 스스로 일을 많이 늘렸던 타입들이 사주의 식신상관이 좀 과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성분들이 식신상관이 많았다라는 것과 남성분들이 식신상관이 많았던 건 당연하게도 의미에서 절대 같지는 않겠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식신상관이 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사주편으로는 식신은 하나만 있었을 때는 식신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둘 이상 세 개 넘어가면 상관의 성질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상관의 뜻 자체가 상처상의 벼슬권자였잖아요. 벼슬을 상처내는 그 성질로 좀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예시를 따지면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남편복이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식신상관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오히려 배우자분들의 능력이나 뭐 직업적인 상태 혹은 뭐 돈을 벌어오시는 게 문제가 안 됐던 분들도 꽤 많아요. 정반대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근데 1차원적으로는 그래서 무조건 남편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식신상관은 결국에 관을 극하는 거니까 남편의 운이라는 게 반쪽짜리로 들어오기 쉽게 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반만 만족시켜주는 남편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 혹은 내가 받아야 될 운의 상황이 좀 아쉬워진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하게 된단 말이죠. 예시가 몇 개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는 진짜 정말 바쁘게 살았던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원래 직업 자체가 미용업이긴 하셨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까지 일을 좀 도와주셨던 타입이긴 해요. 본인 거 끝나면 다른 사람 가가지고 뭐 일 도와주고 뭐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좀 많이 바쁘게 했죠. 근데 그렇게 너무 바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체력적으로도 이제 버거워져서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셔서 그때 이제 선택했던 게 이제 결혼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결혼으로 회피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일도 안 했잖아요. 이제 몸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럼 좀 좋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다 답답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아이러니한 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뒀으면 일 좀 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을 못 쉬겠대요. 일을 쉬니까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다 필요 없었대요. 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시기도 했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당시에 남편분 직업도 정말 좋았고 전반적인 상황도 다 좋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말 결혼 생활로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지내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잘 벌어오고 다 알겠고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눈이 좀 돌아가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 복을 자꾸 걷어차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진짜 가족을 위해서 되게 희생하고 살고 계시긴 하세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신이 돼서 결혼을 하셨고 아이도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당시에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좀 많았죠. 둘의 서로 경제 상황이 없었고,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잘 못 구했었어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조금 촉망받는 분이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조금 꼬여서 결국에 그 길로 제대로 못 가시고 다른 쪽으로 좀 진로를 선택해서 가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또 선택해서 갔던 진로도 잘 됐어가지고 돈을 되게 잘 버셨어요 이분은. 근데 남편분이 돈을 이제 거의 아예 못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용돈 받고 사셨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라 집안의 가족을 위해서 이 아내분이 다 희생하고 사셨던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던, 네, 그런 것들이 이 여성분들이 식신상관이 좀 많았을 때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식신상관이 같은 뜻으로 이제 이 벼슬을 상처내잖아요. 네, 남자 사주에는 이 벼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녀운이죠. 자식운. 그래서 남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식은 이뻐할 수 있는데 자식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내가 상처내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고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다라는 모습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 자녀는 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자녀와 불화가 생기기 쉽고 자식이 부모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쉽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자식들이 좀 아파지거나 문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진짜 자녀분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들은 진짜 안 좋아했고 딸을 정말 좋아했는데 따님한테는 너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웠던. 근데 이게 문제가 아들은 그래서 아빠를 진짜 싫어했고 따님은 아빠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진짜 싫어했죠. 가장 큰 이유가 따님은 아빠가 불편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는 자꾸 그걸 이걸 약간 방어하는 거죠.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위험해, 안 돼.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따님이 오히려 너무 그걸 힘들게 느꼈던. 근데 그 아버님 사주의 식신상관이 5개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저렇게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상황이 있기도 해서 이게 참 남녀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다라는 개념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주에 어쨌든 간 없어서는 안 될 복이긴 하죠.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내 능력을 만들어주는 글자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복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라서 굉장히 중요한 글자이긴 한데 뭐 모든 글자가 다 똑같겠지만 이 글자 또한 과해서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물론 식신상관만 많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뭐 인이나 재라는 글자를 같이 잘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잘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